예,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외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외도가 하는 말이 말로도 하지 마시고 말 아님도 아닌 걸로 해서 불법 대의를 일러주세요. 이렇게 떠가니까 말해도 안 되고 말 안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가만히 있으니까 외도가 뭔가 턱 느꼈는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고는 아이고 큰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나갔어요. 옆에 있던 아난이 아니 부처님께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왜 저 외도가 고맙다고 하고 가지요? 하니까 부처님이 잘 달리는 말은 채찍질 하려는 그림자만 보아도 달린다. 이건 지음이라 하죠. 지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굳이 그 외도처럼 말 안 해도 말해도 어느 쪽을 안 해도 마음과 마음은 통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 임지의 일구법무 무슨 강명설법 그러죠. 강명설법으로 다 깨치게 줬다 합니까? 그 다음에 유마거사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문병을 갔다 아닙니까? 여러 명의 보살을 들고 쭉 갔는데 불리법문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유마거사가 물으니까 문수보살로부터 해갖고 그 참가했던 모든 보살들이 다 불이법문은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씩 다 한 이후에 문수보살이 자 우리는 이렇게 불이법문이란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마거사님 또 한마디 하시지요 하니까 유마거사님 또 역시 합장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니까 문수보살이 정말 참 좋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불이법문이군요 하고 감탄을 했어요. 또 달마대사가 자기 밑에 제자들을 여러 명 교육시키고 난 후에 이제 달마대사가 자기 제자들한테 물었죠.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어떤 제자는 이런 말 하니까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너는 나의 영혼을 얻었구나. 너는 나의 몸 살갗을 얻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해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합장만 그래서 해가가 달마의 수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간에 강명설법하듯이 오호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오호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유물관으로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유심론으로 바꿀 때 서로 간에 통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종록록 85칙에 보면은 이 해충국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해능까지는 달마에서 해능까지는 6대로 달마가 1대, 그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해능. 그래서 해능이 6대가 되겠죠. 초조가 달마라 봤을 때 초조, 그다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가 그 해능이고 해능까지는 수제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이제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의발을 갖고 와서 자기 제자들한테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해능까지만 전해주고 해능에서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자기의 이제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죠. 거기는 많아요. 제자가 있어야 이 스승이 이름이 있어요. 제자가 없으면은 스승은 거기서 한때에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유명한 제자들이 남악해양, 정원행사, 그 다음에 해충국사. 이 정원행사랑 남악해양은 지방에서 그 후배들을 양성했는데, 해충국사는 왕실에서 왕의 국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 해충국사 시절에 남전 뭐 이런 그 남악해양 밑에 그 마조 그 제자들하고 교류가 많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해충국사라 하면은 그래도 그 선을 하는 스님들로부터 그래도 존경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식인들이 찾아오고 해충국사를 찾아오고 이랬어요. 그 한 일례로 의하면 남전이 자기의 그 도반들과 같이 해충국사를 만나러 오다가 원상을 땅바닥에 걸어놓고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자기 도반들한테 물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 그 해충국사가 그 원상을 개발했는데, 이 교육용으로 원상을 개발했어요. 이 원상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그 달마 밑에 해가 밑에 승찬이 그 심신맹을 만들었다 아니면 지었다 아니면 그 심신맹 책 속에 그 원상의 있었는 모이죠. 그거를 해충국사가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널리 그 당시만 해도 또 널리 이렇게 그 남전선사 정도가 그 땅바닥에 원을 그릴 정도니까 그 당시에 이 원상이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자기 제자인 탐원에게 물려줬어요. 그럼 이 탐원이 또 자기 제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마땅치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산의 제자인 앙산이 리틀 부처라 할 정도로 세식으로 얘기하면 저 누굽니까 그 법무부 장관만큼 머리가 튀어났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이야기 났으니까 한동훈 그 밑에 뭐 범계라든가 이 아들은 그래도 뭐 고시에 합격했으니까 IQ가 한 130 이상은 된다 안 봐주겠습니까? 한 130 정도고. 근데 한동훈이는 거기 그 유튜브 상에 보니까 175라고 그러더라고. 게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 탐원이 이제 앙산한테 물려주갖고 그 앙산이 또 많이 개발됐어요. 그 원상이 지금 원불교에서는 가면은 부처를 안 모시고 그 소지산입니까? 갑자기 그 정확한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그 원불교 창시자. 그리고 이 원불교 창시자가 그때 1920년도인가요? 딱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 깨달음을 어디다 붙일까? 기독교에 붙일까? 불교에 붙일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기독교는 별로 없고 불교인들이 많으니까 불교에 붙이는데 그 원상을 불상 대신에 내세웠다. 그래서 원불교가 되었다. 뭐 탐원이 앙산에게 전해주었고 그 앙산의 원상이 오늘날의 원불교가 되었다. 뭐 그렇게까지는 뭐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원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원상의 최초 교육용으로 만든 사람이 그 누굽니까? 해충국사였다. 그래서 이제 해충국사가 이제 그 당나라 왕 그 숙종일 때 뭐 숙종의 아들이 대인가 뭐 무슨 하여튼 간에 있어요. 그 아들이 왕일 때 일인가 기록상으로는 숙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들이다는 그런 게 많아요. 연대상으로 볼 때 숙종 말고 그 밑에 아들이었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왕이 물어봤어요. 이제 해충국사가 이제 나이도 많고 아마 이제 열반에 들 때가 이제 오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왕이 해충국사가 이제 열반에 드시면은 내가 해충국사한테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니까 해충국사가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얼핏 들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무봉탑이나 뭐 사리탑 아닙니까? 절에 가면은
그 큰 절에는 가면 사리탑이 쭉 있다 아닙니까? 어느 절에 가보니까 그 들어가는 길가에 그 사리탑이 쭉 놓여가 있다 아닙니까? 사리탑이란 게 쉽게 말하면 뭐 스님들이 그 열반에 드시면은 화장해 갖고 그 재를 그 사리탑 속에 넣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무봉탑이라 하면 봉하지 않는, 바느질하지 않는, 꿰매지 않는 그런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무봉탑이란 게 어떻게 생겼어요? 하니까 이 해충국사가 아무 말도 없이 그 합장해갖고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알았습니까? 하니까 왕이 아직 깨치지를 못한 왕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는데요. 불해 불식 뭐 똑같은 이야기를 모르겠다. 이때는 모른다는 이야기라. 그 달마대사가 그대는 누구인가 했을 때 불식 하니까 나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불식한 거라 모른다는 불식과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제자 탐원에게 물어보시면은 탐원이 무봉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선적으로 할 때 왕이 그 자기 국사한테 죽으면은 이 왕이 그 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했을 때 내 그 사리탑 하나 만들었어요. 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 선사가 무봉탑을 만들어 달랬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 자연스러움, 깨달음을 얻더라도 자연스러움, 시내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부처의 법이 부처의 법이 그거잖아요. 그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자연법이잖아요. 물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그 대왕이시여 대왕도 깨달음을 얻어갖고 불법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치해 나가십시오 하고 이런 조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 깨닫지 못한 왕이 그 해충국사의 그런 깊은 뜻을 어떻게 헤아렸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그 왕은 그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유물론을 생각했죠. 머릿속에 어떤 탑을 생각했죠. 뭐 어떤 탑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니까 그 해충국사가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말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는 내가 늘 잘 표현하는 맛, 수박 맛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냐? 그거는 먹어봐야 된다. 네가 먹어보면은 굳이 설명 들을 필요도 없다. 큰 선사는 이런 데 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설레이, 조사 설레이,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네가 그냥 수박 한 동아리 턱 먹으면 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해충국사는 돌아가시고 이제 왕이 그 탐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탐원도 이 개송으로서 답했는데 이 개송을 보면은 아이고 여사 자기 스승으로부터 확실히 깨친 스승이었다 제자인 탐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이게 이 상주의 북쪽, 남주의 남쪽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봉탑이 무엇입니까? 상주의 북쪽이요, 남주의 남단인가? 남단의 남쪽이요, 담주의 남쪽이요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명을 표현치 한다기보다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조에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늘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잣나무 앞에 쫓아가서 네가 부처이가 하고 늘 앞에 잣나무한테 물어본다 합니까? 물어가 될 일이 아니겠죠. 그냥 그 자체야.
잣나무가 그냥 거기서 자신의 본분사대로 살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본분사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부처다. 그러니까 그, 그 가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말, 그 가운데 황금빛 빛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빛 빛이 나는, 황금이란 게 뭡니까? 불법을 말하는 거죠. 불법이 비치는 불국 정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늘이 없는 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없으려면 왜 합니까? 태양이 내 아주 정 위에서, 내 머리 위에서 쫙 내려 비출 때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이 쨍쨍 내려 쬐는, 그래서 같이 배를 탄다는 건 뭡니까?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그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갔을 때 배를 버리라는 동, 배를 이마에 짊어지고 다닐 것인 동, 일단 배에 대해서 이야기죠. 같이 반야의 지혜를, 그러니까 구슬 가득한 방에는 아르마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은 참으로 어렵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도 깨달음을 얻고 불법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자기 스승 해충국사가 그 국왕에게 당부한 말이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나라의 국사가 왕이 죽은 후에 뭐 해줬고 했을 때 무봉탑이나 하나 세워줬어야 했는데, 이 무봉탑이라는 게 그냥 사리탑 정도로 생각해 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왕은 그 자기 국사가 이야기할 때 뭘로도 알아들었나 하면 유물론으로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해충 국사가 이야기할 때는 유심론으로 이야기했어요.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충 국사가 자기 그 왕에게 당부한 것은, 또 자기 제자한테 물어보라 했는 것은, 은근히 나중에 나의 제자 탐원을 또 잘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도 섞여 있었지 않았을까, 이래 싶네요.